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시간입니다.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깜짝 이쁜 성탄입니다. 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돌발 질문을 드릴 건데 긴장해 주십시오. 긴장. 예. 예. 내년 시장 이제 2022년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기술적 지표뿐만 아니라 경제나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 증시 흐름이 괜찮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차피 서서히 이제 코로나 아직까지는 오미크론이고 뭐고 계속 앞으로 어떤 변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 이상 지났으니까 코로나 영향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거의 이제 풍토병이 돼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독감처럼 같이 살게 된다면 더 이상 경제 활동에 코로나가 더 이상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면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그 소비라든지 또는 그 수요 문제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세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야 펀더멘털이마는 결국 궁극적으로 봐서 이제 차트성으로 봐서 우리의 주가 지수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역시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 역시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3월달 코로나의 바닥에 출발하던 파동들을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겨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현재가 3번 파동이고 우리가 지금 4번 파동이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파동 지나고 2번 파동 지나고 3번 파동 지나고 현재는 조정 파동인데 이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상승 파동의 마지막 5번째의 파동이 대기하고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5번 파동이 끝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또 있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 5번 파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장이 비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5번 파동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상승할까 좀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일목으로 보더라도 주목을 보면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구름 위에 있는 상태이다가 더구나 이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름 위쪽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현재 다소간 조정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구름의 지지가 나타나는 한 결국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들 거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현사 감히 주장하고 싶네요. 네, 그러게요. 주봉을 딱 보여주시니까 조금 더 긴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봤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그럼 일봉도 보실 건지 코스닥 얘기도 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코스피의 일봉 단기적으로 봐서는 오늘 아침에 계산가가 상당히 어제는 좀 시작을 강하게 했다가 다소간 상승폭을 좀 다소간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안에 구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상승폭을 늘려가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서 이게 좁은 의미로 1번 파동이고 현재 2번 파동으로 본다면 이제 3번 파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우리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5번 파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상승 파동이 어딘가를 조만간 나타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주가가 급등하게 기자기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연말을 지나고 그런 다음에 내년부터는 상승폭을 늘리는 연초 장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더구나 구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야금야금 올라갈 텐데 다만 코스닥 같은 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후행 스핀이 걸려있으니까 대략 한 1020 정도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지 않겠냐.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연말까지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답답한 조정 파동의 와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예, 시장에서 주목하는 관심 있는 섹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급 관심을 끈 게 이제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였고요. 머크사도 이제 간밤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 퇴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바이오주들이 좀 백신 관련주라든지요. 관련주들이 좀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네, 바이오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먹는 치료제가 일단 시장에 관심이 끌으면 분명한 사실 같고요. 더구나 어제 화이자가 먹는 치료제를 이제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키트, 진단 키트 관련주들 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여러 가지 제약주들도 상당히 약세 기조를 보이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화이자가 FDA의 긴급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미국 자국민들을 위해서 알약을 생산한 데만 대략적으로 알려지기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까지 치료제가 건너와서 그야말로 현재 알약 치료제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치료제를 무리치르고 오로지 게임 체인지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특히 진단 키트주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는 치료제이지 진단 키트는 그야말로 이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따져본 것이기 때문에 걸리고 나면에 치료제를 먹는 것이지 걸리기도 전에 치료제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치료제의 개발과 관계없이 크게 실적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진단 키트 관련주로서 시젠이나 또는 휴마이드 같은 종목들의 차트를 본다면 차트로상으로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젠입니다. 그리고 휴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서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런 종목들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하락세로 다시 규정이 무너지면은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먹는 치료제 개발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실제는 그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그 외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 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백신 관련주들 또는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은 당장에 지금 화이자나 머크 같은 경우에도 생산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치료제나 또는 백신 같은 것도 역시 개발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뉴스를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아직까지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백신 관련주라든지 또는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일단은 좀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오가 이제 연초 여러 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신약 만드는 쪽도 주목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습니다. 알약 얘기, 알약 치료제 얘기는 분명히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명암이 좀 있는데 바이오주는 어쨌든 연초에는 관심이 계속 있고요. 다음 이제 반도체는 뜨겁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이제 IT 세트 이런 쪽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LG노텍이고요. 오늘은 보면 삼성전기가 좀 따라가는 또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이들 종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G노텍. 사실 LG 관련주들은 제가 1, 20분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소위 이제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LG노텍이나 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G노텍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사야 되느냐, 지금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꼭지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나 LG노텍은 차트상으로 볼 때 구름을 벗어날 때가 22만 원대였는데 벌써 36만 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동안의 상승폭도 상당히 컸고 그래서 그런 거에 이격도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따라가기에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노텍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시작될 때 같은 경우에는 구름을 막 벗어나면서 그때부터 상승세가 시작됐으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LG전자가 눈에 띄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구름 아래쪽에서 하락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구름을 넘어서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서 실패했습니다만은 어제 그저께부터 다시 이제 저항대로 역할하고 있는 구름을 벗어난 상태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LG 3사,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너무나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LG 전자를 이제 삼성 추세의 출발점으로 보고 관심을 두거나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는 꽤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가 재개되겠으니까 이런 정도들은 나름대로 추세가 검증됐다는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종목으로 꼽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LG 3사 중에서 LG 노텍도 물론 나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 좀 무서우니까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LG 디스플레이 또는 LG 전자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연말 이제 전략하고요. 오늘이 성탄절 전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 우리 작가님이 원고에 보면 김중근 대표님께 유망주 선물 달라고 써 있는데요.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항상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걸맞는 그 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배당 관련주, KCG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제는 그 삼성증권이나 또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증권 관련주도 역시 배당을 많이 주니까 있고요. 아니면은 꼭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무섭다면, 예를 들어서 고배당을 표방하는 그 ETF들, 예컨대 뭐 코덱스 ETF도 있고 코세프 ETF도 있고 또는 KB스타 ETF도 있고 같은 ETF 배당 ETF의 경우에도 현재 차트의 흐름이 나빠 보이지 않으니까 역시 이런 종목들은 개별 종목 리스크도 없으면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당 관련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